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되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하실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인문학 펍 리더십 자격증의 장홍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홍상 교수님께서는요, 국제미래강사 교육연구원의 부원장님으로 계시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이분 볼 때마다 대단한 게 영문학 박사 외에 학위를 몇 개? 네. 12개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강의 역시도 모든 거를 뭐 리더십, 소통 이런 거를 다 인문학으로 푸시는 것 자체도 이분의 정말 매력적인 면이신 것 같아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책들이고요. 저는 이제 시집을 2번을 냈고, 나머지 제가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영어책을 냈고, 그다음에 공부책도 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심리 테스트를 하나 좀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버리고 싶은 동물이 있겠죠. 삶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원숭이, 양, 소말, 사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걸 먼저 버릴지 한번 이렇게 잠깐 메모를 좀 해보실래요? 나는 길 가다가 뭐 소를 버리고 사자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뭐 양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잠깐 한 1분이면 될까요? 네. 한번 써보십시오. 길 가다가 버리고 싶은 동물. 저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아까 정말 강해진 강사님 대단하시네. 저는 스타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저는 가만히 안 계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몸을 묻히게 안 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아직도 시간 드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원숭이, 양, 소말, 사자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뭐 가장 마지막에 사자를 버리고 싶으신 분 있어요? 마지막에 알겠어요.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5마리 동물을 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말, 가장 마지막.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원숭이, 가장 마지막에 양. 네, 있어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무엇을 먼저 내려놓을지를 아는 심리 테스트예요. 사자가 가장 마지막에 아까 누구셨죠? 자존심은 절대로 못 내놓는다. 나는 다른 건 다 내놓는다. 그 다음에 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신 거고요. 자, 소 있었나요? 없었어요? 양. 난 사랑, 원숭이, 친구입니다. 참고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가젤이 눈을 뜬다. 그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가 또한 눈을 뜬다. 그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사자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질주해야 한다. 멋있도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이런 말 있죠.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뭐 적자 생존이 이제 또 그런 적자가 아니라 적자를 봐야지 생존한다. 흑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막 펑펑 써가지고 또 글을 이렇게 열심히 적자 생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적자지만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는 의미겠죠. 자,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인데요. 리더라는 것은 이제 서번트 리더, 서번트라는 게 종, 하인이라는 뜻인데요. 영어적으로 분석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뭐냐? L 뭐죠? listen. listen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요. E, educate, 교육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educate가 왜 교육한다는 뜻이냐면요. 에듀코, 라틴어와 에듀코가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뭘 끄집어내?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잘 끄집어내야 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쪽에 자질이 있어. 그러면 이런 쪽을 끄집어내고 이쪽에 자질이. 저는 그런 막 이렇게 막 흥을 하고 이런 자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고 저는 인문학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게 있고요. A, assist. 잘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그다음에 D, dialogue. 대화를 잘해야 되고요. 자, E는 honest라는 건 뭐냐면 열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열정적이어야 되고 R은 리스판스 반응. 우리 최규훈 원장님 아주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 공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죠? 여러 사람 대처상도 있고, 자 누군지 아시겠죠? 자, 말 안 해도 반기문 전 총리도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란 건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잘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요. 리더의 조건은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유라는 사람의 잡설, 제가 이건 몇 번 좀 이야기했는데 참 좋아하는 그 한유는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유의 잡설이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세유 백낙 연우유 천리마 천리마 상유 백낙 불상유. 세상에 백낙이 있은 뒤에야 천리마가 있는 법이다.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낙은 항상 있지 못한다. 이 천리마라는 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이런 분, 여러분 천리마는 아니죠. 천리마가 되고 싶은 존재죠. 그래서 이런 천리마가 되고 싶은 존재를 이게 그 잘 알아보는 그런 분이 백낙이 우리 최규훈 원장님 같은, 또는 거기 지부장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백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스케이팅을 잘해도 알아봤으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시속 150km를 던지는 공을 던져도 알아봤으니까 된 거죠. 하루에 1000일 달린 말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짐수레를 끌며 늙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출세를 하지 못하죠. 이제 유식한 말로 회재불우라고 하거든요.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인물 뒤에는 이 누군가의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인물인데요. I owe what I am to my blah blah 이게 나는데, 이게 이제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 뷰티풀 마인드가 안 보시면 나중에 꼭 영화를 보세요.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는 거 아세요? 노벨상은 수학상도 경제학상을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벨이라는 사람 화학자는 아시죠? 다이아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그 노벨이 노벨 한 여인을 사랑을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그 여자를 사랑한 애가 수학과 출신이야. 수학과 출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노벨 수학상을 안 만든다. 그래서 수학상을 받아도 경제학상을 줘. 모르셨죠? 이 얘기.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아주 정신 질환도 막 하는데 제자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평행 이론이라는 것으로 받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I owe what I am to my wife.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아내를 이야기해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쳐.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징기스칸은 강력한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죠. 대단한 몽골 제국 위대한 지도자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관용과 경청 이런 리더십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쿠블라이 칸이라는 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가 있어요.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의 그 시가 있는데 이 쿠블라이 칸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생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안 보시면 꼭 보세요. 이게 그 동굴 탐사대가 동굴을 탐험하다가 결국은 생텀이라는 게 심연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심연인데, 결국은 이제 조난당해하고요. 갈 수가 없어. 근데 결국은 길을 막 찾아서 헤매다가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아남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시를 외우냐면 이 쿠블라이 칸이라는 시를 보면서 살아남는 이야기인데요. 이 쿠블라이 칸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인데, 이 콜리지는 아주 멋진 작품을 쓰기 위해서 아편을 복용해.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인데 대단하죠. 그 아편을 요즘은 다 잡혀가죠. 근데 그때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편을 복용하고 머리에 펜하고 메모지를 딱 놓고 잠을 자. 그리고 깨면 막 꿈을 꾸겠죠. 그걸 시로 써요.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영문학 공부할 때는 이걸 원문으로 막 다 읽었는데, 하여튼 이 시가 되게 그 의식의 심연을 잘 다루는 작품이에요.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세상에 문구로 태어나요. 어느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콤파스, 연필, 지우개, 도장. 자, 이것도 한 30점 되나요? 나 도장. 어떤 걸로 태어나고 싶은지. 자, 1번 콤파스 들어보세요. 콤파스. 2번 연필. 연필도 없네. 3번 지우개. 4번 도장. 아버지 기권이신가요? 자, 콤파스는 상냥한 아버지적 존재래요. 화목을 소중히 하고 배려심 많은 리더. 연필은 웃음과 배려의 달인, 유머 감각이 뛰어난 추위를 빛내는 신축성 있는 리더. 지우개는 연령과 경험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베테랑 리더고요. 도장은 도장 만드셨어요? 역시 카리스마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카럽스마. 스스로도 리더식은 없고 저는 이렇게 약간 스탠딩 개그 그런 거 좋아해요. 유머가 리더의 품격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예전에 엄청 가난했는데 현대 조선을 만든다고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이분은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랬대요. 영국의 부총재가 당신 전공 무엇입니까? 내 사업계획서 읽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내 전공은 바로 현대 조선 사업 계획서입니다. 초등학교 다녔는데. 네? 정말 당신은 유머가 전공이로군요. 당신의 유머와 사업 계획서를 함께 수출 보험국으로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현재 조선소를 만들었고요. 그 여기 이제 또 뒷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동전에 보면 그 배의 그림 있죠. 그 옛날 10원짜리 동전. 이거 봐라. 우리나라는 벌써 이순신 장군부터 이런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나짐 히크메트의 터키, 요즘 이제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티르키의 시인이 이런 말 했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 뒤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고요. 정말 여러분이 아직은 요즘 100세,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아. 물론 이제 아직 살지 않는데 갑자기 또 심정지는 안 되겠지만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이고요. 여러분 아직도 살 날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리더의 역할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성공한 리더들은 일이 잘 풀리면 창밖을 보면서 운이 좋았지 하면 외부에 공을 돌려요. 일이 안 풀리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그 돌아갈 기자의 원인 인자라고 해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쓰면 안 나오네. 귀인 이론이라고 해서 원인을 나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리더들은 어때요? 일이 안 풀리면 그걸 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죠. 한자 보이시나요? 네. 이게 귀인이라고 해서 원인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운이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체질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소음인 여러분 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을 이렇게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대요. 소음인은 뭐 여기 나오죠. 몸이 차가워지고 어쩌고 나왔는데 이거 다 복잡하고 뒤에 조금 쉽게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태양인 태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폐대 간소 몸 안에 모이는 기운이 약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간대폐소 태음인이고요. 우리나라는 태양인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태양 이재마라는 그건 알죠. 사상운서를 만든 분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양인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소음인.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이런 그 체질들이 있어요. 체질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소음인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있는데 그 성공하는 리더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체질별 심리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 이걸 뭐 일부러 할 건 없는데 체질에 따른 상황 대처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음식이 식당 가서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가버려요? 주는 대로 먹어. 자, 일단 소양인부터 이야기할게요. 소양인은 어떻게 하냐?
빨리 달라고 막 소리쳐. 교사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가자마자. 태양이는 주방으로 쫓아가요. 태양의 성격이 엄청 급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건가 보세요. 소음이는 아무 말도 없이 잘 먹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가게 안 와. 이게 이제 소음이고, 태음이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이제 그 가게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더 재밌는 건 연인과 헤어지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체질별 행동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토양이는 미리 다른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요? 예, 만들어 놓고 헤어지자고. 일단 미리 만들어 놔요. 헤어지자고 만들기 힘들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헤어지자고 하고, 이 태양이는 헤어지자는 말을 엄청나게 쉽게 해요. 아, 우리 그냥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고요. 소음이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A4 용지 3회로 써줘요. 서로 본론을 가져가지고 너는 이런 이유 있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음이는 다음 생에서 우리 또 만날 거야. 우리가 지금 헤어져도 헤어짐은 헤어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리더는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미션을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이 보스는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좀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뭐 50대 이렇게 중반 후반 이렇게 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인생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순식간에 뭐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스갯소리, 나이대별 사랑이래요. 여러분 다 한 20대죠? 10대는 심장이 뛰는 게 사랑이야. 10대 때는 그랬죠. 20대 때는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고, 30대는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게 사랑이고, 40대는 지켜주는 게 사랑이고, 50대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게 사랑이고, 60대는 서로 건강 걱정하는 게 사랑이고, 70대는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이고, 80대는 남아주는 게 사랑이고. 그 이유는 뭘 없어요. 몰라. 휴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이 나무 그루터기 앉아 토끼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힘들지 않고 요행으로 성취를 바란다는 건데, 이 송나라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제 보니까 하루는 저 토끼 보이죠? 토끼가 그루터기를 막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요. 야, 무슨 이런 토끼 왜 이거 왜 왔다가 난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루터기 토끼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또라이 같은 토끼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 자, 이건 한빈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려면, 저도 막 12개 학위를 땄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공부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라고 나오는데, 참된 것은 하늘의 도요,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밑에 거는 시간상 생략하겠는데, 이 성지자 할 때 지자, 갈지자는요, 고의 뜻이에요. 고, 간다. 그러니까 참된 쪽으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참된 성자가 아니고 성지자예요. 성지자. 알겠죠? 성지자다.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영린에 나오는 말입니다. 작은 일도 정말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처음에 막 봉사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거기 그 센터에 뭐가 있냐면 신봉사가 있었어요. 신봉사. 신청의 아버지 신봉사인가 동아리. 그랬더니 마음봉사예요. 마음봉사. 거기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키 필요 없습니다. 몸매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담아오세요. 그래서 마음 심자의 봉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참을 인자, 항상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칼날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걸 못 이기면 성공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곰을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이 곰이라는 단어는 뜻이 4가지가 있어요. 곰도 있고요, 진이다는 뜻도 있고요, 참다는 뜻도 있고, 나타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군시나 곰 생각하면 되지만, 곰이 사람이 되려고 했죠. 그건 다 알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같이 이제 마늘하고 쑥만 먹고 막 살잖아요. 그러다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이 마늘 쑥가스 옆에 지니고 잘 참아내서 단군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매어의 뜻이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도씩 정말 중요합니다. 이 김연아가 한 말인데요.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1분을 참아내는 거. 이 순간을 넘어야지 다음 문이 열린다. 멋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물은 99도까지 안 끓어요. 그런데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건 바로 1도 차인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1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요.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실제로 있는 대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왜 자라지 않지?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4년 동안. 그 다 그렇죠.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 모소대나무인데요. 이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정성들을 키워요. 4년 동안 키웠는데 전혀 안 자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대로 성장이 멈춘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몇 cm가 자라요? 15m, 15m 이상을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모소 대나무신 거죠?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은 내가라고 말하고요. 리더는 우리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분투란 말이죠. 우분투. 우리가 함께.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엄청난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놓고 가장 먼저 달리는 사람에게 이걸 다 주겠다고 그랬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한 마리가 달리다가 뒤에 못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달렸대. 그래서 왜 이렇게 달렸냐? 이게 나 혼자 먹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우분투라고 했다고 해요. 함께 가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말 이 리더는 우리가 적응하는 거. 인인 선생 처처학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를 여기 뭐 이런 공공 공간만 학교가 아니라요. 여행을 가든 유튜브를 보든 모든 게 전부 다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또 악독하게 됐습니다. 자, 바닥에 대하여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호승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시. 정호승 시인이 어떤 시를 썼냐면요. 그 섬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딱 두 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그 섬에 가고 싶다면 시가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섬이라는 것은 그냥 섬도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단절, 연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의미인데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갔을 때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그걸 이겨내야지만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스는 두려움을 만들고 리더는 확신을 창조하고요. 보스는 비난을 돌리고 리더는 비난을 잘못을 바로잡고 보스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리더는 질문을 하고요. 보스는 일을 힘들게 만들고 리더는 흥미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실제로 썼던 글이에요. 견리사의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견의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위태로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형극이라는 게 가시. 우리는 보통 하루라도 책을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잖아요. 1년에 한 9권도 안 읽는 분 이 중에도 많으실 이 중에는 많지 않으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정말 책 안 읽는 분. 그러니까 책은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정도 최소한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 투마로 is another day라고 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이제 나오는 대사인데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입니다. 이게 이제 스칼렛 오하라의 마지막 대사예요. 일부에 보면 레트 버틀러가 이제 떠나잖아요. 그 1부 다음에 2부에 그럴 때 anyway I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어떻게든 나는 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야 하면서 투마로 is another day라고 하거든요.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났지만 선풍기 틀고 여름에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9자로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진짜? 아 진짜가. 자, 이게 이제 여의당전서의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했는데 신중하라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경계하라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의당전서는 들어는 이름. 여유당이라는 게 여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고 항상 신중하라. 거기에서 여유당이 나온 겁니다. 이제 실패하는 리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상받으려고 하고요. 무절제가 있고요. 불성실 이런 게 있고요. 있다고 합니다. 리더는 길을 알고 길을 가며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다.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그렇죠? 영어로 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가 아니고 후는 뭐만 하는이고요.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shows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공자의 리더십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주도적이 돼야 되고요. 부지 불온이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주의 불비 파벌로 인해 장막을 치지 않고 파벌을 만들면 안 돼. 그다음에 이게 먼저 아세요. 누런 민행이에요. 말보다 실천 중이.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들 되게 말 잘하죠. 나 이번에 뭐 내 반에서 1등 할 거야. 말은 쉬워요. 근데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영어에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나오거든요. 행해지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다음에 화이부동 팀워크는 있지만 패거리가 없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지만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때때로가 아니고 요 때때로는 그때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잘 모를 때는 배우고 때때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문학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라는 것은 때때로가 아니다. 여러분 배워가지고 한 달 있다 이렇게 다 외워요. 그때 잘 복습을 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맹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러니까 결국 맹자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백성을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먹을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 이렇게 먹을 걸 잘 사주면 뭐라고 안 하죠?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이면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맹모 단기가 나오죠. 이제 맹자가 공부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네 공부는 어땠어? 그러니까 이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약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뭡니까? 배틀을 끊어버리죠.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이 배틀을 끊어버린 거 아니야. 참 이 어머니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균 있어도 맹부 삼천지균 없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돈만 잘 벌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맹자의 사상이 이제 뭐 사단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고 하는데 이 측은지심 같은 경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가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하철 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껌을 팔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불쌍해서 이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딱 주고 이제 거슬러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 5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수호지심 이거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면 사양을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그때요. 뭔가를 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칸 쓰라 했더니 뭐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나오잖아요. 어떠한 초등학교 문제예요. 3일 넘지 못하는 걸 쓰라 작삼이라고 썼잖아요. 작심삼이라고 써야 되는데 작은 삼촌 우리 작은 삼촌이 3일을 못 넘니까 그 다음에 새처럼 생긴 세포가 그랬더니 외로웠을 거예요. 원래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그 세포거든요. 수학 시험에서 바백에 그 초콜릿바 36개가 있는데 29개를 먹었다. 남은 건 다른 거. 지구에서 가장 강한 힘이 사랑이 중력이 아니고 북극에 사는 동물 6마리는 쓰라 했더니 북극곰 2마리 6마리 맞죠.
공자와 맹자가 있는데 공자는 이제 평생 학습을 되게 좋아했죠. 학위 시습지 불여결호와 이런 거 하면서 배우고 그때 익히니 또한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하지 않는다. 뭐야? 인부지 이 불온이면 불여군자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0이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똑똑한데 내가 회제 불우라고 했죠. 내가 재주를 품어도 날 알아준 사람 못 만난 것을 막 술이라는 술과 관련된 시로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맹자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맹자 삼락인데 양친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거. 이거 한자로 어떻게 되죠?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이 하여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그것보다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 개어천하며 부부 자거인 일하게 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천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거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 삼락이 하라. 그래서 맹자는 이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저도 여러분처럼 영재를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맹자는 삼락을 강조합니다. 뽑으려 하면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잡초라고 해서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너도 그렇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처럼 정말 모든 걸 다 품으려고 하시고요.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게 이제 노자의 말이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안아주고 겸허한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소유유라고 하는 건 장자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완전한 정신적 자유. 여기 보면 북명유어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기명위곤 그 이름은 곤이라고 하는데 곤지대 곤의 크기는 부지 천리야. 여기 지금 리자가 이게 한자가 잘못되더라고요. 이 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천리야 할 때 리자가 마을 리자 알죠? 이걸 써야 되는데 이제 잘못 나왔더라고요. 몇 천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그런데 한번 날개짓을 하면 몇 천리를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난 좀 뻥인 것 같지만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인간은 엄청난 상상력 이런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붕이 남명 남쪽 바다로 자리를 옮길 때 물이 3천리나 솟구치고 둥글게 들면서 힘차게 날아오르면 몇 리 올라가요? 9만리를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6달을 쉰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큰 지혜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꼬맹이 참새나 이런 새들이 우리는 조금만 하면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는데 왜 쟤는 저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지와 소지, 큰 지혜와 작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10계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쭉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아나운서고 이제 엄청난 작곡가이기도 하죠.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도 엄청나게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됐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5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10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포기하지 마. 이 포기하지 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왕지환의 등관장루 이렇게 시가 쫙 나오죠. 이 시가 이제 이렇게 등관장루라고 나오죠. 여기 파이러 이산진 나오죠. 하면서 이제 보세요. 해는 산을 넘더니 저물어 사라지고 황하는 멀리 바다로 흘러든다. 천리 멀리까지 보기 위해 다시 누각을 한층 더 오르네. 멋지죠? 여기서 이 시에서 가장 포인트는 3행과 4행이에요.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부 껑샹 이창로 이렇게 영어 중국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누각을 한층 오른다는 것은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점점점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런 과목도 듣고 저런 과목도 듣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관장루라는 시에 정말 유명한 식구에서 가져왔고요. 하늘을 선물을 줄 때 실현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작다면 포장지도 작고 선물이 크면 포장지도 크죠. 실현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선물을 보기도 전에 포장지 뜯는 것에 지치지 말라. 이제 7.8기 이거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죠.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이 있기 때문이지 사람의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고 있다. 그저 어린왕자에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아시스라고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도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산다라고 할 수 있죠.
총욕 약경,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은총을 입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항상 놀란 듯이 행동. 여기 보면 은총 쪽자 보면 용용자 위에 집이 있죠. 보여요? 집에 용이 있으면 얼마나 은총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집에 용 한 마리씩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총이 있죠. 이 욕될 욕자고요. 이게 놀랄 경자거든요. 이 놀랄 경자 한자를 보면 이게 이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과로로 이게 덮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막 풀들이 자라죠. 풀들이 자라죠. 이게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 그러면 공경하는 거죠. 우리 벌초하는 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맞자를 왜 썼냐면 이건 실제 말이 아니라 말 같은 애가 갑자기 고개를 90도로 형님하고 인사를 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게 막 목에다 기부 싸고 다녀. 그렇죠? 내가 누구 무슨 참판 때 누구야 오른팔이야 이렇게 되는데 유배를 가거나 이러면 놀란 듯이 행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내가 지가 높건 지가 낮건 항상 지가 낮을 때 놀란 듯이 행동하는 건 별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위가 높을 때 놀란 듯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비틀스의 레디비가 있는데 레디비가 그 우리말로 번역된 거 충청도 버전이죠. 랩트비가 아니에요. 이게 마더메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레디비에 보면 레디비의 마더메리가 누구냐? 이 성모 마리아라는 설이 있는데 1번과 2번 폴 맥카트니 어머니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모 마리아가 더 맞아요. 마리아가 메리거든요. 메리인데 이 노래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 알죠? 네. 거기 마더를 붙이잖아요. 엄마가 아니에요. 마더는 수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디비의 노래 얘기 나오거든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내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발견할 때 Mother Mary comes to me. 메리 엄마가 나에게 온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지혜의 말을 하는데 let it be. 여기 그냥 두어라라고 했지만 이것도 좀 번역이 잘못됐고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 믿으면 나에게 시련을 줘도 주님 나에게 시련을 준 거고 내가 이 시련을 딛고 정금같이 단련해 나간다. 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 노래를 보면 자, When I find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In times of trouble 공경에 처했을 때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뭐 이거 영어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쭉 들어보세요. 지혜만 하는데 Let it be.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In my hour of darkness 내 어둠의 시간에 she standing 그러니까 she라는 게 마더 메리를 가르쳐요. 성모 마리아가 서서 바로 내 앞에 서서 지혜만 한다. Let it be.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Let it be 계속 나오죠.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을 속삭인다. Let it be. 그리고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아주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 어디에 living in the world 세상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뭘 동의해? There will be an answer. 대답이 있을 거다. 대답이 있을 거다. Let it be.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they may be parted. 그들이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there is still a chance.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다. 대비아의 가능성이죠. They will see. 볼 수 있는 가능성. There will be an answer. 대답이 있을 가능성이죠. Let it be. 하면서 쭉 나오죠.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When the night is cloudy, 밤이 구름이 꼈을 때 there is still a light, 여전히 빛이 있어요. That shines on me, 나에게 비치는 빛이 있을 거다. Shine on, 계속해서 비쳐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비칠 수 있는 빛이 있을 거다. Let it be. 나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깹니다. 음악 소리. 그때 이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거 잠깐 그 레디피 노래 좀 누가 좀 틀어주실래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거 듣고 있으니까 레디피 노래만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레디피라는 노래가요, 여러분 그 대충 옛날에 레디피를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레디피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디피라는 노래는 이런 그 맥락들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그 레디피 좀 틀어주세요. 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이크 들어와. 마이크를 대야 돼. 마이크 될까요? 좀만 마이크 대면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이크.
아니 내가 갖다 주면 우리 아니 좀 쭉. 이거 들으면서